안녕하세요. 연구소장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식은 배당성장 투자자라면 웬만해선 알고 있는 그 주식. 108분기 연속 배당금을 인상한 미친 주식. 무려 27년간 배당금을 늘려온 미친 주식. 바로 리얼티 인컴입니다. 리얼티 인컴은 매달 배당을 지급하는 주식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장기 투자를 하면 큰 수익을 얻게 된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 실제로 장기 투자를 하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장투란 꾸준한 수익을 줄 것 같지만 실상은 가시밭길, 진흙길, 짠맛 쓴맛하고는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장난 반, 진담 반으로 주식을 사라. 그리고 수면제를 먹고 자라. 10년 뒤 깨면 부자가 돼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었죠. 이렇게 어려운 장기 투자에서 우리를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바로 배당일 겁니다. 그런데 배당을 받더라도 리얼티 인컴을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주가의 하락 때문인데요. 2개월 새에 거의 24%가량이 하락했습니다. 장기 투자를 계획했다가도 이런 고난은 꼭 찾아오기 마련인데요. 리얼티 인컴엔 무슨 일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리얼티 인컴이 무슨 주식인지 살펴볼까요? 리얼티 인컴은 부동산 투자 신탁 회사입니다. 이런 주식을 리츠라고 부르는데요. 리츠란 여러 사람들에게 돈을 모아서 펀드를 만들고 이 펀드로 건물 같은 부동산을 삽니다. 이 부동산에서 임대 수익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럼 이 임대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게다가 건물의 값이 오르면 건물을 팔아서 차익을 투자자들에게 나눠줍니다. 소액으로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고 빌딩 투자 같은 꿈도 못 꾸는 투자를 할 수 있게 해주는 투자 방법이죠. 리얼티 인컴은 1969년 캘리포니아에서 설립되었습니다. 2025년 현재에는 미국, 영국, 유럽 6개국에 15,450개의 부동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리얼티 인컴의 주가가 하락한 이유로 몇 가지를 꼽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리얼티 인컴이 너무나 큰 공룡 기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A 회사의 이익이 증가해서 200억의 이익이 났다면 A 회사의 영업이익은 100%가 증가한 실적을 내게 됩니다. 하지만 1000억의 이익이 나는 B 회사에서 100억의 영업이익이 증가해 1100억이 되었다면 어떨까요? B 회사의 영업이익은 10%가 증가한 실적을 내게 됩니다. 같은 100억의 영업이익이 증가했지만 두 회사의 주가 상승은 A 회사가 훨씬 크게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리얼티 인컴은 큰 규모의 리츠인 배 리츠와 스프릿 리얼티를 인수하면서 더 거대한 공룡이 되었습니다. 또한 앙코르 호텔 앤 카지노의 인수, 벨라지오 호텔 앤 카지노의 소유권 22%를 인수하였습니다. 기존은 리츠들의 인수로 더 많은 배당금을 줄 수 있는 성장을 지속했지만 덩치가 점점 커지면서 배당을 계속 늘려줄 수 있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는 다른 부동산들을 인수한다고 하더라도 배당금의 인상으로 이어지기는 너무 작은 부분이 되기 때문이죠. 코로나 시기에도 리얼티 인컴은 부동산을 꾸준히 인수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확연하게 느려진 인수가 보입니다. 기업은 거대해지는데 상대적으로 인수 속도가 느려지면서 기업의 성장성을 의심하게 된 겁니다. 또한 2025년에 미국 기준금리가 4회 인하될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2회 정도 인하될 것이라는 연준의 의견이 리얼티 인컴의 하락을 불러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리얼티 인컴을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꾸준한 현금 흐름을 가져오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채권과 리얼티 인컴의 수익률은 큰 관계가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우량 채권들에서 나오는 이자와 리얼티 인컴에서 주는 배당을 저울질하면서 자금이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금리가 내 차례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으면서 채권의 금리도 하락해 자금이 리얼티 인컴 같은 배당주로 이동했었지만
금리의 인하의 속도가 늦춰질 것이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면서 채권으로 자금이 다시 이동하는 움직임이 보이는 것입니다. 리얼티 인컴의 포트폴리오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은 리테일과 소매점입니다. 임차인의 순위를 보면 달러 제너럴, 월그린스, 패밀리 달러 순입니다. 달러 제너럴은 소매점이고 월그린스는 약국 매장 체인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 비교적 소형 약국을 운영하고 있고, 패밀리 달러는 소매업 체인점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즉, 리얼티 인컴의 임차인들은 대부분 리테일과 소매업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이러한 소매점의 폐업이 잇따르고 있고 업종을 전환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임대 수익으로 배당을 가져와야 하는 리얼티 인컴의 입장에서 이러한 변동성은 불확실성을 가져옵니다. 그럼 리얼티 인컴의 주가 하락은 위기일까요? 기회일까요? 저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리얼티 인컴의 주가 하락이 기회가 될 수 있는 이유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리얼티 인컴은 성장을 거듭해오면서 미국 리츠 시가총액 6위에 올라왔습니다. 거대한 공룡 기업이 되면서 시장에 대한 입지는 확고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리얼티 인컴이 그동안 보여준 강력한 실적에 대한 내용들은 투자자들에게 믿음을 줍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96%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임대율은 리얼티 인컴의 부동산 관리 능력이 뛰어남을 보여줍니다. 부동산의 관리를 잘한다는 것은 공실률을 최대한 줄이는 것일 텐데요. 리얼티 인컴의 임대율은 99%로 공실률이 1%라는 이야기입니다. 27년간의 배당 성장은 이러한 높은 임대율에서 나온 것입니다. 리얼티 인컴의 부동산 비중은 미국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최근 리얼티 인컴의 행보는 영국과 유럽 투자에 집중되었는데요. 미국의 경기가 좋고 유럽의 경기가 나빠지는 상황에서 기존의 부동산은 미국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새로운 부동산은 저렴하게 구입해 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반대의 시각으로 본다면 영국과 유럽의 신규 투자들이 실패로 이어지게 된다면 기회가 아닌 위기가 온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가지고 누군가는 기회로 보고 누군가는 위기로 보는 것인데요. 저는 기회에 가깝다고 보고 있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리츠는 새로운 투자를 하게 되면서 기존 주주들에게 자금을 받는 유상증자를 하게 됩니다. 유상증자는 주주 가치가 희석되면서 일시적인 배당금의 하락을 가져올 수 있는데요. 리얼티 인컴도 유상증자를 하는 것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리얼티 인컴은 사모펀드의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주주들에게 자금을 수혈받는 것이 아닌 사모펀드의 시장에 참여를 가져오면서 자금을 끌어오겠다는 얘기입니다. 사모펀드의 참여는 리얼티 인컴의 부동산 투자를 활발하게 하면서 차입금의 규모를 줄여 재무 안정성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룡 기업이 된 리얼티 인컴이 대규모 포트폴리오를 인수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리얼티 인컴의 투자자에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배당 성장 투자자들에게 딱 맞는 주식이라고 생각하는 리얼티 인컴. 최근 주가의 하락이 배당 성장 투자자들을 흔들리게 하는 시련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좋은 판단하시는데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영상들 원하시면 구독하셔서 빠르게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